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항상 2부에는 역사적 사실이나 주요 책, 영화 등과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비교해보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뭘 잡다가 이렇게 그래서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그 좀 일본의 이제 최근 드라마들을 제가 몇 편을 좀 이제 우연히 뭐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일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레이와 이제 그 새로 이제 이번 곧 공식적인 즉위식을 하게 될 레이와 시대를 맞아 이제 개혁을 고민하는 한번 일본을 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박 결탁기식으로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일본의 이제 레이와라는 거는 일본의 천황은 덴노라고 부르는 뭐천황은 그야말로 그 연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호.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아였고, 네. 그다음에 저기 헤이세이. 헤이세이죠. 네. 헤이세이고 이번에는 이제 레이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뭐 일본 동전들이 많았고 요즘도 일본에 가면 이제 동전들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소아 뭐 헤이세이 같이 네. 한문으로 다 찍혀 네, 놓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도 이제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네. 이랑 저기식이 곧 있죠. 네네. 한국에 뭐 총리도 간다고 네네. 그러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전 이제 천황 덴노였던 이제 아키히토가 이제 연호가 이제 헤이세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아마 헤이세이 시대라고 그러는 건데 예. 뭐 저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89년도에 이제 히로히토 덴노가 이제 사망하고 이제 그 아키히토 덴노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아키히토가 이제 헤이세이가 평성이죠. 네, 한문으로. 평성인데. 이제 레이와는 이제 이 영화, 예, 영화, 그렇게 령화, 예. 령화 이런 그래서.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89년인데 이제 그 다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이른바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게 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후 이제 그 호황기에 이제 출생해서 이제 그 성장했던 단카이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한국의 이제 그 개띠, 그렇습니다. 58년 개띠 예, 세대,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베이비붐 세대, 예. 뭐그 약간 위에 이렇게 봐야 되죠. 예, 이제 그런 50년대에 이제 그 청장년기를 보낸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도 초고령화 이제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또 1995년에 이제 고베 대지진, 그 다음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들이 사망하는 참극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침 이제 아키히토 덴노가 이제 그 미리 이제 양위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때다가 이제 2018, 19년 내외부적인 격동을 맞이하는 일본의 이제 새로운 각오와 이제 시도를 이제 어떤 이제 이번에 새로 즉위하게 되는 덴노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뭐 올해 이제 그 우리나라 유명 걸그룹에 있는 일본인 mem버가 이제 레이와 시대에 그랬더니 또 이제 뭐 일본 덴노를 뭐 찬양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난리가 나는데, 아니, 저거 나라 사람이 저거 나라 이 연호를 부르는 거. 네. 과거에 보면 뭐 쩌인가 하는 애가 예, 예. 대만인데 대만 국기를 대만 애가 네. 부른다고 그거 미친 인간들이죠. 근데 이제 뭐 꼭 제가 뭐 일본을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앞부분들 그 헤이세이 시대에서 이제 그 일본 사람이 느꼈던 그 숱한 비극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무언가 젊은 덴노의 즉위와 함께 좀 희망을 품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치 이제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듯이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정말 그 이제 혐오하지 않는, 이제 저도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제 아베가 이제 나이가 이제 굉장히 이제 70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노쇠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임으로 지금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이제 1981년생의 정치인인데, 최근 이제 그 일본 내가 환경상으로 입각을 했고요. 이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이 친구가, 이 양반이 또 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그 일본 수상의 또 아들이고, 또 이 고이즈미 가문의 뒤를 이어서 곧 이제 차기 수상으로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이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90년대 네네. 후반에 집권해서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네. 상반에 쭉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물려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물론 뭐 고이즈미가 일본의 이 예산 개혁, 네. 해서 뭐 일본의 뭐 농협이라든지 네. 저
일본에 뭐라 그러는가 이 족벌 국회의원들 네. 뭐 그런 것들을 네. 족기족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네. 또 그 사람과 예산된 네. 농협 예산, 뭐 우정국 예산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네. 척결하고 네, 네. 뭐 개혁도 했고 네. 또 일본 경제를 살려보려고 여러 수를 쓰고 했는데 미국의 부시 시대와 이 고이즈미 시대가 네. 그 맞물리면서 네. 뭐 어쨌든 그 전에 이 89년, 91년부터 계속 꺼져가던 일본이 고이즈미 때 그래도 좀 숨을 쉬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이즈미가 은퇴해버리고 네. 지금 이 아베하고 네. 이 또 뭡니까 또 지금 부총리하는 네, 네. 그 뭐 아소다로. 네. 등이 총리를 한 번씩 했지요. 네, 네. 둘 다 한 1년 만에 쫓겨나 네, 버리면서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 버리는. 네. 그래서 일본에 그 여기 뭡니까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 네. 총리가 민주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사상 전례 없는 고이즈미 이후에 약체화를 초래했고 네, 네. 또 일본의 이 조기원이라고 해가 이 의원들이 네, 네. 지역구를 세습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 아베의 또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보스가 네. 고이즈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고이즈미의 또 신세를 갚는 의미에서 고이즈미의 아들을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네. 그 환경상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을 선언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혼혈 방송 작가인데 네네. 여자 좀 나이가 이 친구보다 한 3살인가 많아요. 네, 네. 그런데 과거에 무슨 뭐 이 동영상이 네. 유출돼가 일본 사회에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일본에서 뭐 앵커나 이런 걸로 수입이 한 6위쯤 되는 네. 유명한 여자예요. 네, 네. 근데 그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나이가 81년생이에요. 네, 81년생입니다. 그러면 한국 나이로 보면 지금 뭐 마흔이 네, 안 채 안 됐죠. 되네. 차이 마흔이 채 안 된 그건 거죠. 장관으로 또 시켜줬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베가 지금 한 2년 뭐 임기가 네. 전번에 하고 2년 남았나요? 네,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볼 때 한 번 더 한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네. 보통 3번 하지만 네, 네, 네. 뭐 법치가 어쨌든 2년 내지 최장 5년 한다 네.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 되면 이제 이 친구가 만 때는 40대 초반이니까 네, 이제 이 친구가 뭐 총리를 한번 하겠다거나 안 그러면 한 텀을 네. 관리자한테 물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총리를 하겠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여튼 차기의 일본의 정치 지도자도 지금 이제 세대 교체, 이제 그 덴노의 이제 그 교체와 함께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드라마를 이제 이렇게 몇 개를 봤더니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좀 드라마에서 녹아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종영된 이제 2019년작 이제 감찰의라는 건데 감찰의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법의학이나 부검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찰이 아사가오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드라마에는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1986년생인 우에노 주리라는 이제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그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초기적인 스윙걸스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는 우에노 주리 유명하죠. 예, 유명한 그 이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감찰이 가사가오라는 건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입니까? 예. 어디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저 네이버에 보니 검색을 해보니까 블로그나 이런 데서 좀 올려놨더라고요. 찾아봐야죠. 최근에 이제 유선 채널에서 이제 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감찰이 아사가오라는 거 이제 드라마가 이제 그 형사 추리물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우에노 주리가 법의학자인 이제 아사가오의 딸 이제 맡고 있고 이제 아버지가 형사인데 이제 이게 좀 이게 결국은 여기에 이제 드라마의 주제하고 이제 맞춰져 있는데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친정이어서 이제 딸을 데리고 방문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제 뭐 8년, 9년이 지나도록 그 시체도 찾지 못하고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함께 간 딸은 또 살아남아서 이제 그걸로 죄책감을 느끼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버지 이제 남편인 아버지는 이제 그 일을 이유로 함께 오지 못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아픔을 이제 서로 이제 안고 살아가는 건데 이제 그런 아픔을 이제 한국식처럼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숨죽여 드러내면서 이제 이런 이 슬픔들을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녹여낸다는 이제 일본식 드라마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뭐 중반부 후반에 이제 결국 이 주인공이 아사고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음으로 해서 진정으로 이제 그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동일본 대지진이란 비극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이 이제 좀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가시적인 노력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드러났다고 싶어서 일단 좀 저기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 일본 드라마들이 보면 일본이 불황이 지속될 때는 네네. 또 화차, 네, 또 종이달 네, 이런 네, 일본의 당시 네. 뭐 바로 금융위기나 이런 게 아니었지만은 네. 이 일본의 위기가 네. 지속될 때 그 시대의 일본의 사회상을 담은 네, 네. 뭐 추리 드라마 같은 네. 이 드라마들이 그 굉장히 유명했죠. 네, 네. 종이달하고 화차. 대표적으로 아마 그 쓴 작가가 둘 다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네. 아까 고이점이 이 뭡니까? 걔 아들 고이점이 네, 네. 고이점이 신지로의 그 부인이 다키가와 크리스타엘이라고 네. 프랑스 혼혈이를 프랑스 혼혈. 나이가 한 두세 살 많은데요. 지금 후지 TV의 이 앵커고 또 배우도 하고 네. 아주 잘 나가는 여자인데 사생활은 좀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참 관대해요. 네, 그런 네, 것도 네. 화끈하고. 네. 어쨌거나 그 이제 이 대중적으로 선거를 한다고 봤을 때는 매우 유명한 사람을 또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도 잘 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 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니까 뭐 물론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가 총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또 총리의 부인으로서는 또 전문 직업을 가진 뭐 이런 또 여성, 또 현재 원래 또 그 나루히토 덴노의 지금 그 부인 되시는 양반도 원래 직업 외교관 출신이고 뭐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돼서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새로운 일본의 여성상 뭐 이렇게 좀 나타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는 이것도 이제 올해 이제 그 방영됐던 건데 이제 이것은 경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좀 독특한 제목의 이제 그 드라마인데요. 여기에는 1989년생인 타베 미카코라는 이제 그 여성이 이제 주연을 맡았습니다. 형식은 이제 기업 드라마고요. 그러니까 텐텐 코퍼레이션이라는 이제 그 회사의 경리부 직원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젊은이가 어떤 이제 그 경비 처리 문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쫀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기득권의 저항을 경험하면서 좌절도 경험하지만 또 이제 그 상사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응원을 하고 그래서 이러면서 그 작지만 또 의미 있는 이제 개혁들을 이루어내면서 또 결국은 거기서 사랑과 결혼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7편에 이제 이 텐텐 코퍼레이션 회사가 이제 비누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비누를 수제 비누를 만드는 이제 그런 것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젊은 어떤 세대에게 그 장인의 어떤 이런 것들을 넘겨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이렇게 현재 지금 일본의 뭐 고령화 사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야 되느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녹아 있어서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일본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보면 거의 이제 이 포기를 하는 네. 삶에 대해서 큰 즐거움이나 네. 뭐 큰 욕망 등을 다 포기하는 네. 그런 세대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보면 차를 포기한다. 네.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식남이라 해서 네. 결혼 연애를 포기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죽어도 그냥 서로가 나누는 네. 이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네. 이제 가거나 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이 세대들이 거의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일본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욕망을 포기한다라는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 예. 그래서 이 체념한다 이런 식의 세대라는 거 이게 달관 세대 뭐 예. 이런 게 나와서 예. 그래서 이 말이 달관이지 사실상 포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아까 이야기한 단카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은
경제 성장과 그때는 고생했지만 저 패전에서 밥도 굶고 키도 작아지고 고생했지만 또 젊었을 때는 뭐 일본의 노동운동이나 또 반미운동, 뭐 안보도, 뭐 이른바 안보 투쟁, 안보 동맹 이런 부분에 반대하면서 일본은 뭐 적군파나 한국의 386처럼 그랬고 또 그 이후에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 시대에 타고 앉으면서 그야말로 가장 많은 저축을 한 그렇습니다. 세대인데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슨 좋은 직장에 가서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큰 욕망을 가지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서 등장한 말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소확행이라고. 예? 무라카미 뭡니까? 히로키입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가 이야기한 그 소확행. 근데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를 올해도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소확행이 한국에는 또 와가지고 워라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상 욕망을 포기하라고 사회 구조가 이제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진짜 잘 나가던 시대 80년대는 보면 젊은 애들이 저녁마다 일본의 클럽에 모여서 온갖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복장을 하고 이렇게 돈을 뿌리면서 비싼 샴페인을 마시면서 그야말로 흥청망청했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 시마 과장이라는 만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세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9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이 그야말로 버블 붕괴를 겪게 되면서 일본 자체가 완전히 그냥 지금 이 사고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절절히 이제 경험을 한 끝에 이제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아베가 집권하면서 이제 아베노믹스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제 경제 활력을 이제 불어넣어서 어쨌든 이제 또 젊은이들을 키워내서 어쨌든 또 이 격동의 21세기를 이제 좀 우리가 다시 모색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제 그런 몸부림의 표현이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베가 뭐 세계의 화살을 쏴서 일본 경제를 살렸다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말, 미국이 무슨 트럼프가 경제를 살렸다. 항상 한 템포 늦게 봐야 된다. 보면 한쪽에서는 살렸다 말을 한쪽에서는 회복되지 않고 그냥 반짝하던 거다. 지금 두 개 다 그렇게 대충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베가 이번에 이 소비세를 또 인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번 소비세가 결국 일본 경제를 위축시킬 거다 했는데도 일본이 소비세를 왜 올렸겠습니까? 일본에 지금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해서 재정을 갖다가 그 한 해 세금을 마련하고 나면 거기에 뭐 25% 30%가 이자로 나갑니다. 일본의 국채를 일본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버티지 외국이 일본의 국채를 갖고 있으면 GDP의 부채가 200 몇십 프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부채로 쌓아 올린 나라가 돼버렸어요. 버블 30년을 겪으면서. 그래서 지금 10월 1일 날로 소비세를 8에서 10%로 2%를 올렸어요. 이 부가가치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세가 89년에 다케시다 총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당시 3%가 97년에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8%가 됐는데 아베가 다시 이제 두 번을 올렸어요. 그래가 10%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일본도 지금 경제가 참 쉽지가 않다. 물론 그렇습니다. 한국보다는 탄탄하고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 배경이 좋지만은 일본의 소비 심리가 6년 만에 최악이고 거기에다 소비세까지 올려서 일본의 소비가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한데 더 악화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서 이제 꼭 이제 그 일본을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소장님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소장님을 좀 뵙는 느낌을 많이 좀 받는 것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력 중에 제일 좀
황당하다 할까 좀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이라크 이제 거기도 왔다 갔다 하시고 네, 이라크 전쟁터에 갔죠. 그러니까서 와 이거는 뭐 권총 타고 다녔어요. 수험 기르고 뭐 그 동네 사람인 줄 알더라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와 이거는 막장까지 다녀오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일본이 그러니까 위우나 고우나 일본도 결국에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주지 않나.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근대화의 어떤 신화에 심취를 해서 뭐 세계를 상대로 전쟁도 한번 해보고 또 뭐 거기에 실패하고 나니까 돈으로 어떻게 해봐서 어떻게 또 돈으로 또 미국 땅을 다 사고 뭐 사고 그 난리를 미국에 뭐 소니, 콜롬비아 뭐 다 인수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일본에 동경만 파면 미국 땅덩어리 다 사고 예. 그 항공 있는 근처에 일대 중심가만 팔아도 미국에 뭐 뉴욕을 산다 떠들었죠. 때도 들었고 그래서 80년대 중반쯤에 나온 영화 보면 대부분이 네. 일본의 미국에 대한 네네. 위협을 강조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다른 또 일본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뭐 그 그림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그 나오는 이제 그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그림 감정가인데 하는 말이 아 일본이 거품 경제 시대에 돈만 싸들고 가서 그 뭐 유럽에 뭐 피카소니 뭐니 막 사들이 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위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 정말 뭐 사실 뭐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돈 가지고 최근까지 뭐 흥청망청했던 뭐 거의 비할 바가 아니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거품 경제가 붕괴를 되면서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말 사회의 어떤 활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쫙 쪼그러드는 이제 시대를 또 겪고 또 그걸 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애를 쓰는. 네,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제 우경화하면서 아베가 국가적 자존심, 뭐 군대, 또 대외 동맹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평화 헌법이 아닌 네. 정상 국가로 가겠다 애를 쓰는데. 이제 그런 자존심의 또 한편에 고질적인 문제가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못 버틸 그렇습니다. 정도로 일본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세를 올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경제가 더 악화될 바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돈을 거의 잘 안 쓰잖아요. 한국에 예. 와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은 돈을 딱 모아놨다가 한 번에 어디 딱 쓰고 거의 개인적으로는 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죠. 검소하게 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물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의 이 물가 구매지수로 판단을 한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 물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가면 같은 가격으로 훨씬 더 좋은 음식이나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본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베도 고민이 한국하고 저렇게 해가 한국 관광객이 안 오니까 지금 베푸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부터 뭐 곳곳에 좀 고민도 있고 네. 치명적은 아니지만 스시마도 그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소비세를 인상시키니까 일본의 또 국민들은 굉장히 검소한데 2%가 올랐다는 물가 그 부분이 또 부담스럽고 네. 또 한편으로는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가 네. 일본 사람 차를 안 산대요. 그래서 일본 차가 전부 해외로 나와서 팔아먹지. 네. 일본에는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차도 안 사고. 일본에는 통행료가 비싸서 젊은 애들 예, 차를 안 산대요. 예. 아, 끔찍합니다, 저 통행료가. 그 다음에 옷도 잘 안 사는데 이제. 그래서 옷도 전부 뭐, 이 시커멓거나 회색이거나 이런 것만 사고. 네. 그래서 그 뭡니까 무인 그 저기 상표 없는 옷. 네네네. 그 뭡니까 무지 네. 뭐고 그거 저 네네. 무인 양품인가 네네네. 그런 게 유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유니클로가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정말 거죠. 중저가 브랜드죠. 그러니까 옷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 이제 소확행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인생의 흐름에서 뭐 아주 사소한 뭐 영화나 문학이나 여행 이런데 이제 만족하고 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상당히 동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은 강한 일본, 정상국가 일본을 외치는데 정작 일본에도 지금 20대들은 우리는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하루하루 무탈로 살면 그만이다. 그 달관 세대가 사토리 세대입니까? 사토리.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앞서 해왔던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변화를 시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어쨌든 뭐 성과가 뭐 성과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게 뭐 이제
그 뭐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이제 과연 이제 뭐 문재인이나 이런 이제 그 세력들은 이제 아예 대한민국의 안보의 기초부터 이제 흔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지만 앞으로 진짜 이게 일본이 겪었었고 겪고 있는 이 앞으로의 이제 그 뭐 사회들의 변화들을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제 좀 맞이해야 될 것인가, 과연 젊은 세대들한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일본을 통해서 한번 제일 좀 고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싫든 좋든 간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 바꿔 나가야 이제 어떤 뭐 나라나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뭐 이제 입시 제도의 뭐 개혁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또 돌이켜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그런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학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학교를 다니는데 과연 이제 이전에는 뭐 이러저러한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는 뭐 그걸 위해서 이제 입시 이런 것들 고민했지만 과연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그 12년이나 그 긴 세월이 과연 그냥 어떤 뭐 입시 경쟁으로만 내보내서 과연 또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정말 무엇을 젊은 세대들한테 젊은 세대들이 이끌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진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일본에 관한 책들을 과거에 많이 읽어봤어요. 왜? 일본이 저는 5년에서 10년 사이를 앞서간다. 네. 첫 번째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부분이 한국도 지금 작년부터 이 경제, 네. 그 뭔가 경제 참여 인구에서 봤을 때는 감소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전체 절대적 인구의 감소로 곧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고령화가 매우 심해서 네. 노인 정책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렇습니다. 자,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국가가 의료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복지 예산은 대부분이 고령화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가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지역이 붕괴되어 간다. 그래서 일본의 중소 이 촌들 네. 견해 있는 조그만한 업 단위 이런 마을들이 대부분 지금 사라져 간다. 그래서 노인들이 고령화돼서 남아 있고 네. 일본도 전부 동경이나 오사카로 대도시로 다 몰려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마을 회의해서 네. 지역에 나간 젊은이들을 설득해서 네. 마을에서 월급 줄 거니까 니 우리 동네 농사 다 지으라고도 하고 네. 심지어 동네에 이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오면 무조건 취직시켜 줄게. 거기 살지 말고 여기 와서 하라고 집도 주고 빈집. 네. 일본의 빈집이요. 어마어마한 900만 채 가면 된다. 네, 네.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곧 전부 지역 사회가 다 붕괴된다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령화 인구가 여기서 못 막으면 지금 일본이 앞으로는 완전히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개호요원이라고 해갖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노인 돌보는 요양요원들을 준공무원처럼 몇만 명씩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1.3까지 올라갔어요. 네. 출산율이. 네. 그래도 이게 앞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면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는 30년 동안 막을 수가 없다는 1.3이라도요. 네. 한국은 0.98, 97가 돼가고 0.98.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지역이 붕괴되니까 노인들이 지금 차 운전도 안 되고, 근데 동네에 주유소 그리고 베드타운 네.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몇 채에 몇 명만 살아요. 네. 다 떠나버리고 네. 빈 아파트. 그리고 주유소가 없어서 차에 기름 넣으려면 몇십 킬로를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생필품을 살려면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려서, 그래서 지금 난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바디라고 네. 멜론으로 유명한 홋카이도 네, 네, 그 네. 유바디 옛날에 영화제도 하고 네, 맞습니다. 흥청망청하다가 기억납니다. 도시가 부도가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젊은 공무원 한 명이 자체가 거기 가서 시장하고 있고 지금 의원도 된 거 그런 있는데 네. 그 상당히 몇만 명이 살던 마을이 거의 황폐화돼가 지자체가 부도가 나버려가 사람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지자체 밤에는 거의 귀신 나올 듯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이 시행착오를 엄청 한 거는 도로 닦고 네. 공항 만들고 네. 다리 터널 불황 때 네.
국가적 자원 투입으로 이 불황을 면해보자. 네. 거기에 이제 농협이니 우정국이니 네. 또 더 달라붙은 뭐 게 정치인, 뭐 정치인 토건족, 또 건설업자들 예. 토건족 다 달라붙어가 장난을 쳐가 엉뚱한 데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을 헛수고하고 돈만 쓰고 지금 적골이 돼버리가 뭐 하루 종일 곰만 한 마리 달리는 다리, 사슴 한 마리 지나가는 터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나중에 지역이 다 붕괴되면 일본이 동경만 남고 오사카나 이런 몇 개 큰 도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관심하고 그런 책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거기에 비해 한국은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한국에 5년, 10년 뒤에 미래고 인구 감소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고령화도 더 심각하고 일본의 노인은 부작이라도 하지 한국의 노인은 더 돈도 있는데 없고요. 예. 나라도 돈도 없고요. 예.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지경이고 일본만큼의 복지 시스템도 갖추지도 못했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 게 아니라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막기 위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대안을 내고 정책을 한 것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면 벤처마킹하면서요 더 열심히 연구해야죠. 더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예. 근데 어떻게 동아시아에 있는 두 나라가 똑같은 꼴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좀 한 거는 뭐 좀 비교를 하자면은 뭐 최근에 뭐 아직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상파 그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다들 뭐 40 넘고 하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모습을 방송에도 틀어주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뭐 결혼이 아니라 뭐 썸 타고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채널을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에 어떻게 출산율이 올라갈 거며 어떻게 무슨 앞으로의 어떤 그 변화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어떤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나 혼자 나오는 애들은요 거의 다 외제차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좋은 집 다 가지고 네. 돈 잘 벌었어 네.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결혼하고 애 놓고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찐 프로를 하려 그러면 그야말로 한국에 정말 돈이 없어서 연애 결혼도 못한 그러니까요. M4 세대를 대상으로 해야죠. 맞습니다. 이 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도 진짜 더 이제라도 이제 일본을 더 봐야 되겠다. 일본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자 오늘 모처럼 일본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워만 게 아니라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냥 공부해서 우리 미래를 찾으려면 엄청난 돈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일본만 연구하면요 비용을 3분의 1로 비용으로 이걸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